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이 FOMC 회의록 이후로 강하게 또 반등을 보여주면서 600만 원대를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이후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승 장악한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 결국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9월 달까지의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미리서 예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치를 봐야 되는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9월 달까지 예상 흐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급등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역시나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급등함에 따라서 현재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하며 알트 불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차트는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차트이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 어렵게 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급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중에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같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저께 빠졌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자,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짐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다시 급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이런 보라색 추세들, 자, 이 보라색 추세는 보시다시피 월봉으로 흐름을 봤을 때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선입니다. 근데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큰 추세를 이탈했다는 것은 현재 다시 한 번 더 회복돼 주기보다는 현재 추세를 이탈한 만큼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 하락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언제쯤 이탈하고 다시 하락이 나올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매수를 대기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매수 대기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미 현재 FOMC 회의록 이후에 이런 관점들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까지 금리나 기대감, 이 B컷까지도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92.1% 확률로 금리 인하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까지는 고용의 기준점을 잡고 FOMC가 이 통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갔다라고 하게 된다면, 현재는 보시다시피 상품 가격 상승에 압력을 가해 그만큼 소비와 이 물가에 좀 더 관점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으로도 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큰 호재로 작용을 해서 시장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때 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바로 예상치에 비해서 대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달 9월 달에 발표하게 될 CPI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게 나와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폭 축소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들, 중요한 말씀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지금 본론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물가 자체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건 뭘까요? 시중에 돈을 푸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에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연준이 지금 목표라는 물가 수치는 2%인데 현재 예상치가 3%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목표치는 2%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금리 인하, 이 기준점 자체가 소비와 물가에 집중되더라도 결국에는 연준이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소비. 이 소비는 물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는 게 고용이에요. 자, 지금 연준의 시선이 어디로 이동했죠? 고용에서 소비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게 바로 주택인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지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책무는 고용을 안전하게 하면서 물가를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걸 왜 할까요? 그런 걸 왜 하냐면 바로 경제 성장률을 완만하게 지키면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현재 제조 PMI라든지 서비스 PMI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은 현재 좀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보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7년까지 고용은 괜찮대요. 그럼 물가를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통화 정책을 조율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경제 문제 발생, 자, 경기 침체 발생 대 선제적 대응. 어떤 선제적 대응? 금리 인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으면 결국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82%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5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죠? 81.9%, 80%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분을 갖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물가는 내려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많이 오르면 안 되고요. 조금만 올라가야 돼요. 한 0.2%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경제 성장률은 어차피 예측치가 낮기 때문에 낮게 나오거나 부합한 수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이 8월 말 정도에 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게 경제 성장률 추정치입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29일날 뭐가 나오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바로 PCE가 나오게 됩니다. 이 PCE를 보는 이유는 CPI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이고 이걸 참고로 통화정책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9일날 PCE는 어떻게 나올까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PC에 영향을 주는 주된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바로 항공료와 의료비입니다. 그쵸? PC에 영향을 주는 항공료와 의료비예요. 근데 제가 CPI, 근원 CPI 발표했을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글들 확인해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코인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내용들이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뭐가 중요한지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뭐예요? PPI의 항공료, 자, 의료비 항목이 근원 PC에 반영된다. 근데 항공료와 의료비는 낮아졌나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언제 한 번 더 올까요? 자, PPI 높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장 충격 가해지면서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PCE도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겠죠.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그때 저희가 2차 매수 의견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더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 저점은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주 언제예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보자. 어차피 저희 현금 비중 많이 들고 있잖아요. 많게는 100%, 85%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3개 나갔죠. 현재 저점에서 3개 나갔죠. 비중 5%씩. 더 나갈 겁니다. 총 5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 코인들이 뭐가 될까요? 9월 10일날 암호화폐 청문회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디파이의 에듀케이션 펀드라고 해서 SEC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디파이 앱에 대해서 디파이 앱에 대해서 현재 규제 완화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코인들, 유니스왑, 에이브, 메이커다오, 스카이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나머지 D앱과 관련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추가로 2개 내지 3개 정도 더 드릴 거고요. 비중을 모두 10에서 15%까지 다 맞춰 놓을 겁니다. 이런 코인들이야말로 이더리움 급등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적의 자리에서 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드리기 위해서 기다리자라고 한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지금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지금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매수를 해버리신다면 결국엔 나중에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저점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영상으로도 같이 드리지만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위치에서 영상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구독자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료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게시물에도 추천 코인들 얼마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올라가기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난이도가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기관들의 자금들이 크게 유입되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너무나도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보시면 어때요? 이런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저점이 올 때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지만 이렇게 크게 70%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매수할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면서 저점에서 잡아가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물론 현재 위치에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매수하고 나서 급등을 하지 않으면 2차 매수부터는 급등하기 직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시기가 적절해질 때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70%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횡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 우리는 이때를 노려야 돼요. 이때를 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만 흔들리면 걱정되거든요. 여러분들 빛 한 줄기 없는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 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딱 지금 그런 상태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 운영하면서 추천드린 것들 매일매일 어떻게 해드리죠? 이렇게 브리핑을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혼자 하시면서 잘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잘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많이 걱정하시고 매수하면 또 떨어지면 이걸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추천드렸던 것들, 나중에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시장 흐름을 보고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란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어요.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 진단이랑 이거 2가지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구독자방만 입장을 하시면 저밖에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궁금하신 것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진단방을 또 하나 만들었고 소통방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진단 이거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방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보유종목 진단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궁금하신 것들, 걱정되시는 것들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또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1대1 링크방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제가 다 매수가 잡아드렸었거든요. 바닥에서부터 200만원대부터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수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이것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나갔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옵티미즘, 유니스왑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중 관리도 해드리고, 비중 추가 매수할 때 정확하게 또 잡아서 평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또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렇게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더리움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밑에다가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만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해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당장에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크게 급등을 했던 시기 역시나 이에 대한 이슈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650만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800만원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슈와 명분이라는 게 필요로 하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다음 주에 있을 PCE와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발표되는 부분들이어서 당분간은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점 자체를 지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현재 위치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승할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가가 안정돼서가 아닙니다.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됨으로써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시장이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왜 올라가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중에 돈을 풀게 되면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달러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달러 자체가 약세를 띠는 부분들이어서 달러로 측정되는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지만, 가치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왔습니다.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코스피 코스닥 어땠어요?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죠.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니까요. 그쵸? 얼마 전에 우리 돈도 받았잖아요. 얼마 못 받긴 했는데, 무튼 그런 이유로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자산 가치는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